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요시노 겐자부로 지음, 김욱 옮김, 출판사 양철북. 관계 개선. 코페르는 어머니한테서 돌층계 이야기를 들은 이튿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감기도 다 나았다. 의사 선생님은 2, 3일이 지나면 학교에 나가도 된다고 말했다. 코페르는 2주일 가까이 누워있던 이부자리에서 벗어나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지냈다. 기타미에게 편지를 보낸 지도 사흘이 지났다. 기타미에게 답장을 받는 것은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래도 답장을 기다리는 마음은 숨기지 못했다. 우편 집배원이 올 시간이 되면 우편함이 궁금해서 몰래 살펴보러 갔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기타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낮이었다. 코페르가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2층 복도에서 발톱을 깎고 있는데 어머니가 쾅쾅 소리를 내며 서둘러 층계를 올라왔다. 친구가 왔어? 어머니는 층계를 다 오르기도 전에 말했다. 그러고는 기뻐하며 코페르 옆에서 조금 숨을 몰아쉬었다. 기타미야, 기타미가 왔어. 미즈타니와 우라가와도 왔어. 뭐라고? 코페르는 눈이 동그래졌다. 엄마,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정말 왔다니까. 빨리 현관에 가봐. 코페르는 정신없이 뛰었다. 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층계를 한다름에 내려갔다. 손톱깎이를 들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현관에 뛰어가자 세 사람이 현관 앞 시멘트 바닥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세 사람의 얼굴이 겹치듯이 코페르의 눈동자에 새겨졌다. 기타미가 웃고 있다. 미즈타니가 웃고 있다. 우라가와도 웃고 있다. 세 사람은 반갑게 웃으며 코페르를 보고 있었다. 잘 지냈냐? 기타미가 코페르를 보자마자 힘찬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지난 2주일 동안 어두웠던 코페르의 마음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기운찬 목소리였다. 코페르는 그 목소리와 함께 수백 명이 뛰어놀던 그날의 활기찬 운동장 공기가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몸은 좀 어때? 기타미는 코페르가 아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참지 못하고 계속 물어보았다. 고마워. 이젠 괜찮아. 코페르는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언제부터 일어난 거야? 미즈타니가 물어보았다. 그저께부터. 그럼 이제 학교에 나올 수 있겠네? 이번에는 우라가와가 물었다. 내일 모레부터 나갈 수 있대. 코페르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자기 얼굴이 환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친구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두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네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문득 말이 끊겼다. 코페르도 친구들도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처럼 잠자코 있었다. 네 사람은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꺼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다. 코페르는 친구들에게 사과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구들도 코페르가 보낸 편지에 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자 새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타미가 처음 한 말만 들어도 친구들이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건 알 수 있다. 그리고 코페르의 얼굴만 봐도 코페르가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페르와 세 사람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온 거야? 코페르가 생각났다는 듯 물어보았다. 어떻게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학교가 쉬는 날도 아니잖아. 아, 그거? 오늘 단축 수업했어. 선생님들끼리 무슨 회의가 있대. 다른 중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왔어.
기타미가 모두를 대표해 대답했다. 그러고는 코페레가 궁금해하는 다른 것들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편지는 그저께 받았어. 어제 미즈탄이랑 우라가에게 보여주었고 다 같이 답장을 쓰려고 했는데 어차피 오늘 단축 수업을 하니까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했지. 코페르는 고개를 숙였다. 기타미가 말했다. 그런 건 이제 괜찮아. 우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 미즈탄이? 맞아. 미즈탄이는 기타미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혼다,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신경 쓰면 우리가 더 미안해져. 하지만 난... 코페르가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자 우라가가 나섰다. 괜찮대도 그러네. 그보다 우린 네가 아픈데 편지도 못 써서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말 엄청 시끄러웠어. 정말 시끌벅적했지. 기타미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눈 내리던 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학교가 야단법석이었는지 차례차례 들려주었다. 듣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학교가 떠들썩할 만큼 큰일이 있었다. 미즈타니의 누나는 기타미를 도우려다 미즈타니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냈다. 그날 밤늦게까지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낮에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는 학교에 가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회사 일이 바빠서 내일 모레쯤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지만 가스코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에게서 이튿날 학교에 가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기타미네 집에서는 아버지가 크게 화를 냈다. 기타미 아버지는 예비역 육군 대령인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타미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하급생이 상급생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선생님이 해야 하며 아무리 상급생이더라도 똑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하급생을 처벌할 권한은 없다. 기타미가 잘못했다면 맞아도 상관없지만 상급생이 규율을 지키지 않은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기타미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학교가 이대로 상급생을 내버려 둔다면 아들을 학교에 맡길 수 없으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학교에 찾아갔다. 우라가와네 집에서는 어머니가 화를 냈다. 다른 학생들이 가난한 두부각의 아들로 보아도 나한테는 소중한 아들이다. 바보든 공부를 못하든 나쁜 짓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못 참겠다. 학교는 부잣집 아들만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건가?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대하면 절대로 못 참는다. 우라가와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듯이 아버지에게 마구 화를 냈다. 그리고 이튿날 학교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고 선생님에게 따졌다. 같은 날 새 아이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오자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다. 졸업식을 앞둔 5학년들이 저지른 일이기에 되도록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문제가 커진 만큼 내버려둘 수 없었다. 구로카와 패거리는 선생님들에게 불려가 날마다 조사를 받았다. 선생님들은 비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학생들에게 퍼졌다. 그날이 지나고 학생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로 학교가 들썩거렸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일주일쯤이 지나 처벌을 결정했다. 구로카와와 옆머리는 정확 사흘 처분을 받았다. 눈을 던진 나머지 아이들은 견책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견책이란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는 벌이다. 교장 선생님은 징계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번 일을 오해하지 않도록 훈계했다. 이번 사건은 요즘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기타미였다. 아버지에게 그 일을 이야기한 탓에 아버지에게 너도 잘한 거 없어. 조용해질 때까지 집에 있어. 하는 말을 듣고 꼼짝없이 집에 갇혔다. 기타미 아버지로 말하면 기타미 아버지답게 성격이 완고해서 일단 말을 꺼내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기타미가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하고 화만 낼 뿐 허락해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기타미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주일이나 집에 갇혀 지냈다. 선생님께 네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정이 이래서 문병을 올 수 없었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확실한 게 없으니 함부로 편지를 쓸 수도 없었고. 기타미가 말했다. 아까부터 잠자코 서 있던 어머니가 네 사람 사이에 불쑥 끼어들었다. 준이치, 그런데 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네 방으로 데려가야지. 아, 참, 내 정신 좀 봐. 방으로 올라갈 거지? 그러나 친구들은 오늘은 오래 있을 여유가 없다며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좋다고 말했다. 미즈타니의 누나가 정거장에서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스코 누나가 왜 정거장에 있어? 코페르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봤다. 미즈타니는 가스코가 이번에 여학교를 졸업하고 코페르네 집 가까운 데 있는 여자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했다. 오늘 입학 원서를 받으러 가는 길에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집에 갈 때도 함께 가기로 했다고 한다. 아, 참. 누나가 너한테 편지를 썼어. 미즈타니는 조금 부끄러운 얼굴로 주머니에서 물빛이 감도는 봉투를 꺼냈다. 코페르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어보았다. 코페르에게 감기는 좀 어때요? 전에 무척 나빠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걱정했어요. 어제 코페르가 기타미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봤어요. 동생이 보여줬죠. 편지를 읽고 정말 감동했어요. 코페르처럼 양심을 지키는 친구가 있어서 내 동생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코페르가 그날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했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고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어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부디 그날 일로 코페르와 내 동생의 우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동생의 친구로 옆에 있어주기를 동생 대신에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럼 몸 건강히. 가스코가 혼다 주니치에게. 코페르는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지금 가스코 누나는 정거장에 있는 거야? 코페르는 흥분한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지금쯤 왔을걸? 우리 집에 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야 상관없지만 폐가 될 텐데. 코페르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미즈타니 누나를 데려와도 되지? 되고 말고 괜찮다면 꼭 와줬으면 싶구나. 내가 가서 데려올게. 괜찮지, 엄마? 어머니는 코페르가 다 낫지 않아서 걱정했지만 잠깐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갔다 와. 그 전에 목도리도 하고 외투부터 입어. 코페르는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집 안으로 달려갔다. 서둘러 목도리를 두르고 현관에 걸려있는 외투를 어깨에 걸쳤다. 다녀올게. 코페르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했다. 너희들은 집에서 기다리는 게 어떠니? 어머니가 말했지만 세 사람은 코페르와 함께 가기로 했다. 그럼 올 때는 역에서 택시를 타고 와.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코페르는 이미 신발을 신고 뛰어나가고 있었다. 조금 지나 가스코는 남자아이 넷과 택시를 타고 코페르네 집으로 오고 있었다. 주택가가 지나가고 팽나무 가로수길이 나타나자 택시도 기분 좋게 달렸다. 코페르. 가스코가 옆에 앉아있는 코페르를 불렀다. 그 편지 어머니에게도 보여드렸어? 아니, 아직. 보여드리지 마. 혹시 어머니가 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존댓말로 썼거든. 그럼 괜찮잖아. 그래도 싫어. 코페르에게 쓴 편지지 어머니께 드린 편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스코 누나도 기타미에게 보낸 내 편지 읽었잖아. 너 정말?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택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창밖으로 뿌리며 밝은 햇살 속을 달린다. 저 앞으로 산울타리가 이어져 있는 하얀 길이 멀리까지 뻗어나간다. 길 끝에 있는 기와지붕 위로 햇볕이 내리쬐어 따뜻하게 빛난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울타리가 뒤로 흘러갈수록 기와지붕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기와지붕이 있는 곳을 돌자 코페른의 집이 나왔다. 코페른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 같았다.